자, 봅시다. 학교에서 D 했어요? P도 안 했어요. P도 안 했어요? P까지만 합시다. 네. 오늘 진짜 9시 마실 거예요? 자, 봅시다. P오비탈. P오비탈은 보시다시피 각운동량 양자수가 얼마예요? 1이죠. 1이고 그러면 자기양자수가 뭐예요? 이렇게 마이너스 1, 0, 1에 몇 가지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세 가지가 나오죠. 이 세 가지의 의미가 뭐냐면 세 가지 P 오비탈이 있다는 뜻이에요. 탈 나타난다. 선생님. 네. 까먹고 얘기 안 했는데 네. 엔트로피 안 들어간대요. 엔트로피 아는데요? 네. 그거까지 하면 너무 양이 많아서 그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P오비탈의 자기양자수가 마이너스 1, 0, 1이라서 그 의미가 바로 P오비탈이 세 가지가 있다는 뜻인 거고, 그래서 그 P오비탈의 예를 한번 들어볼 텐데, 첫 번째 1, 첫 번째 example 1, EP를 한번 예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세요? EP? EP. 네. 자, 이 EP의 앵귤러 파트를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어요. 자, 앵귤러 파트 우리말 번역이 우리말 번역이 바로 각mad이죠. 각 부분이죠. 각 부분. 자, 이 각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이게 레디얼 파트는 이게 참고로 파트는 그 S 오비탈에서 언급했던 거랑 같습니다. 그래서 레디얼 파트 아까 막 그림 그리고 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뭐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똑같이 P 오비탈, D 오비탈에 똑같이 그렇게 적용을 하면 됩니다. 알겠죠? 똑같이 적용을 해서 뭐만 찾을 수 있으면 되냐면 레디얼 노드를 찾을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P 오비탈 그리고 혹은 D 오비탈은 앵귤러 파트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아까 S 오비탈의 앵귤러 파트는 그림이 뭐였어요? 루트 4 파이브. 그 앵귤러 파트의 그림 모양은 구형이었잖아요. 그게 그 구형으로 그린 게 S 오비탈의 앵귤러 파트를 그린 거라고 했죠. 그러면 저기에 있는 EP 오비탈의 앵귤러 파트는 어떻게 표현을 하면 되느냐?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바로바로. 자, 3차원 좌표를 이렇게 이제 x, y, z로 표현을 할 때, 자, 첫 번째, 자, 이렇게 x축으로 뻗어 있는 어떤 오비탈이 있을 수 있어요. 얘를 뭐라고 부른다? 얘를 EPX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네. 그 다음 자, 이렇게 Y축으로 이렇게 뻗어 있는 오비탈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걸 뭐라고 부른다? EPY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다가 또 왜? 야니야 너무 시끄럽게 떠는 거 어? 훈육 무슨 말도 또 왜 또 친구한테 뭐라고 그러는 거야? 자기 일진이죠. 네. 참. 아니 밑에 친구가 무슨 친구를 훈육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진 뭔 이지야? 난 삼진. 자, 이렇게 Z축으로 이렇게 뻗어 있는 오비탈이 자, 이게 뭐냐면은 EPZ 오비탈입니다. 알겠죠? 네. 이해하십니까?
자, 그리고 요거 요 세 개를 보면 보시다시피 모양이 같게 생겼어요, 모양이 다르게 생겼어요. 모양이 생긴 건 완전히 똑같게 생겼습니다. 그렇죠? 생긴 건 완전히 똑같이 생겼는데 그것을 향하는 방향이 X축이냐 Y축이냐 G축이냐 이렇게 달리 나타나는 게 요 세 가지 모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까 ML이 세 가지라고 했죠. ML이 마이너스 1, 0, 1의 세 가지라서 이렇게 P 오비탈이 PX, PY, PZ 세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다 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때 여기서 얘네는 첫 번째 특징, 두 번째 특징, 서로 회전 조작하면 정확하게 일치됩니다. 자, 회전 조작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얘를 딱 잡고 Y축으로 90도 탁 돌리면 똑같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얘를 Z축으로 딱 이런 식으로 회전을 시키면 얘랑 모습이 완전히 똑같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되냐면 서로 에너지 상태가 역시 같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나타나지만 세 가지의 에너지가 다른 게 아니라 동일하게 나타난다. 알겠죠?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레디얼 노드 개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레디얼 노드 개수 몇 개라고 했죠? 일반적으로 레디얼 노드 개수 바로 n 빼기 l 빼기 1개라고 했죠? 기억나요? 네. 이때 n이 얼마예요? 2, 2. l이 얼마예요? 1, 1 빼기 1 얼마예요? 0. 없네. 그래서 저기에 있는 EP 오비탈에서는 뭐가 없다? 레디얼 노드가 없습니다. 알겠죠? 앵귤러 노드.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앵귤러 노드 개수 몇 개라고 했죠? L개라고 했죠? 1, 지금 몇 개예요, L이? 1, L이 1개죠? 그래서 여기는 앵귤러 노드가 1개가 있습니다. 1, 알겠죠? 자, 그러면서 요건 예전에 했던 얘기인데 레디얼 노드는 생긴 모습이 어떻게 생겼다고 했습니까? 생긴 모습이 마치 강아지 똥 구 뭐? 구껍질. 그렇지, 구껍질 모양이라고 했죠. 그런데 앵귤러 노드는 생긴 게 어떤 모습이라고 했습니까? 평면. 앵귤러 노드는 생긴 게 해공면? 개공면. 해공면이구나. 아까 핫바다 핫바다. 폐공면은 뭐가 폐공면이고요? 폐공면은 뭐가 폐공면이고요? 폐공면은 뭐가 폐공면이고? 구껍질이 폐공면이죠. 폐가 닫혀 있다는 뜻이니까. 개는 열려 있다는 뜻이고. 알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때 여기 있는 EP 오비탈에 대해서 자, 잘 봅시다. 지금 이게 어느 축 방향으로 향하고 있어요? Z축. Z축으로 향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앞으로 계속 통일해서 그릴 건데 빨간색의 의미는? 위. 빨간색이 플러스. 플러스 함수값, 알겠죠? 요 위치에 있는 모든 p 오비탈 함수값이 양의 함수값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네. 파란색의 뜻은 음의 함수값. 음의 함수값, 아시겠죠? 네. 시원하겠죠? 네. 오, 이때 여기서 자 평면. 이거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노란색으로 그린 건 뭐냐면 XY 평면이거든요. 네. 보이세요? XY 평면? 이 XY 평면의 뜻이 뭘까요? 여기서 이 XY 평면. 이게 바로 앵귤러 노드입니다. 자, 앵귤러 노드 뭐라고 그랬어요? 앵귤러 노드 열려 있는 면이라고 했죠? 그럼 XY 평면이라고 하는 평면도 열린 면이에요, 닫힌 면이에요? 열린 면이죠? 열린 면이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PZ에 대해서는 XY 평면이 앵귤러 노드예요. 알겠죠?
그럼 이 앵귤러 노드의 의미가 뭐냐? 자, 여기 이제 원점에 사실 누가 있어요? 원점에 누가 있어요? 원자 핵이 있죠. 만약 이 원자 핵에 관찰자가 서 있다고 칩시다. 네. 그럼 만약에 핵에 이제 관찰자가 딱 서가지고는 자, 딱 서가지고 고개를 살짝만 위로 올리면 무슨 색깔이 보인다? 빨간색이 보이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고개를 완전히 꺾으면 그 빨간색이 색깔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겠어요? 점점 더 뻘건 시뻘건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리고 이 시선을 조금만 아래로 내리면 무슨 색이 보이기 시작해? 푸르딩딩 해다가 더 고개를 밑으로 내리면 아주 그냥 시퍼런색이 보인다 이런 말인 거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런데 앵귤러 노드의 뜻이 뭐냐면 그 시선을 정확하게 지평선을 바라보면 뭐가 나타나? 지평선을 바라보면 아무 색깔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것의 의미가 바로 앵귤러 노드. 지평선을 바라보면. 그래서 PZ 오비탈의 앵귤러 노드는 XY 평면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자, XY 평면 그래서 몇 개 있는 거예요? 몇 개요? 한 개. 알겠죠? 한 개.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앵귤러 노드 찾을 수 있겠어요? 네. 자, 여기서는 어디가 앵귤러 노드일 것이냐? 바로 짠 해서 여기에 있는 ZX 평면 이해 남이 있나요? 요것이 앵귤러 노드겠죠. 알겠습니까? 그 다음 마지막 PX에서는 누가 또 앵귤러 노드겠습니까? 도연아. 좀 적어요. YZ. 자, 바로 봐. 짠, 그 특이하네요. 짠 해서 여기 YZ 평면이 앵글러 노드. 요게 앵귤러 노드가 되겠죠. 무슨 말씀 아시겠죠? 네. 그렇죠. 됐다. 걸레가 어디다 뒀지? 두두두. 아, 그럼 앵글러 노드가 한 점이 아니고 그냥 평면이요. 네, 면이요, 면. 좋아. 자, 됐어요? 썼죠? 자, 이때 이그젬플 2. 그럼 이제 이때 2P 말고 3P 한번 생각해보세요. 3P 보이세요? 그러면 3P도 몇 가지가 있겠어요? 3P도 세 가지가 있죠. 3P도 사실은 3P X, Y, Z가 있을 건데 사실은 3P X, Y, Z가 모양이 다르겠어요? 모양이 다 똑같겠어요? 똑같고 이제 방향만 X축이냐 Y축이냐 이런 차이거든요. 그럼 이제 3P X, Y 중에 하여튼 세 개가 있지만 그림이 다 똑같기 때문에 가장 그리기 편한 3P Z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저희 3P Z의 구조 이걸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그려봐도 될까요? 에? 제가 그려봐도 될까요? 자, 우선 첫 번째 1. 그냥 9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n이 3이요. 자, 앵귤러란다. 레디얼 노드 개수 한 개. 몇 개가 있을까요? 한 개. 3P에서는 자, 계산을 하면 얘가 n 빼기 l 빼기 1이잖아요. 그럼 주양점 3이 뭐예요? n이 뭐예요? 3. l은요? 1. 그 다음요? 1 해서 한 개인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레디얼 노드의 모양은 레디얼 노드의 모양은 9 껍질 모양이라고 했죠. 그다음 두 번째 앵귤러 노드는 개봉면. L개인데 그게 변하진 않겠죠. 그래서 3PZ는 뭐 2P와 마찬가지로 앵귤러 노드는 한 개예요. 알겠죠?
그리고 그 앵귤러 노드는 생긴 모양이 뭐처럼 생겼고요? 열린 면, 계곡면. 알겠죠? 그러면 이 3PZ를 이제 어떻게 그릴 수 있느냐? 어쨌건 PZ니까 어느 축으로 향하고 있겠어요? PZ니까 어느 축으로 향하고 있겠어요? Z축으로 향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때 편의상 Z축을 이렇게 그리고 자, 그 다음 Z축에 수직한 X축, Y축이 있을 건데 X축, Y축이 있을 건데 편의상 이합 이런 식으로 X, Y 지평선을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약간 이렇게 앞에서 봤다는 느낌으로. 네. 그래서 뭐냐면 X축, Y축을 따로 그릴 수도 있는데 X축, Y축으로부터 만들어진 XY 평면을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지고 눈앞에 이렇게 지평선 형태로 표현하겠다 이런 얘기죠. 알겠죠? 그러면 그림이 조금 더 그리기 편해서 알겠어요? 그러면 이때 여기서 그림을 어떻게 표현하면 되느냐? 동그라미 두 개. 버러버러버러봐 이렇게 표현합니다. 좀 큼직하게 그리면 뭐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이게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렇게 생긴 겁니다. 뿌르부르부르부 루버루버루버루버루버 첫 번째 여기 함수값이 플러스입니다. 플러스라고. 함수값이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그리고 이쪽 함수값이 다시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러다가 이쪽 함수값이 다시 플러스로 바뀝니다. 동그라미가 뭐를 바꿔? 그러다가 다시 요만큼이 다시 마이너스 함수값으로 바뀝니다. 무슨 말 알겠죠? 아시겠습니까? 알겠죠? 저렇게 생겨먹은 게 저게 바로 3PZ 오비탈입니다. 알겠죠? 3PZ 오비탈입니다. 원은 그냥 모양. 경계선만 따로 그린 거죠. 좀 예쁘게 그리기 위해서. 왜 그 미술 시간에 그림 그릴 때 스케치 하잖아요. 스케치. 스케치. 그래서 스케치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조선을 하나 넣어 놓은 거 알겠죠? 혹시 퇴근 문양인가요? 뭐라고요? 퇴근 문양. 관계 없습니다. 근데 어때요? 자, 그럼 이때 잘 봐요. 여기에 있는 XY 지평선의 뜻이 뭐겠어요? XY 지평선의 뜻이 뭐겠어요? 앵귤러 노드. XY 지평선이 이게 지금 보시다시피 앵귤러 노드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2PZ에서도 앵귤러 노드가 어디였어요? XY 평면이었잖아요. 그럼 3PZ도 XY 평면이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앵귤러 노드죠. 알겠죠? 자, 그런데 이때 여기에 이런 식으로 보조선으로 그려두었던 이게 뭘까요? 보조선으로 그려둔 얘가 뭘까요? 이게 레디얼 노드예요. 저 레디얼 노드를 중심으로 함수값이 없잖아요. 없잖아요. 무슨 말 알겠어요? 질문 하나 해야 돼요. 네. 왜 뭐가 바뀌는 거예요? 제 안에. 저게 p 오비탈의 속성이에요. 그냥 왜는 없어요. p 오비탈의 속성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신기하다. p 오비탈의 속성이에요. 신기하네. 그래서 p 오비탈은 어떤 속성을 갖냐면 이런 식으로 한쪽이 플러스고 한쪽이 마이너스인 면대칭의 구조를 가져요. 면대칭의 구조를 갖는다는 게 뭐냐면 한쪽이 플러스고 한쪽이 마이너스인 걸 이렇게 칼로 딱 잘라가지고 짝 열면 데칼코마니처럼 된다는 얘기죠. 그럼 데칼코마니처럼 만들어낼 수 있는 면이 하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 p 오비탈은 항상 면대칭이에요. 와. 이 면대칭을 뜻하는 말을 이것을 독일어 운게라데라고 합니다. 네. 영어가 아니고 독일어라서 발음이 좀 그렇습니다. 운게라데라고 합니다. 그래서 잘 봐요. 여기가 플러스면 그 다음 함수값이 마이너스고 다시 플러스고 다시 마이너스면 이것도 팍 잘라가지고 양쪽으로 쫙 펴면 양쪽이 데칼코마니가 되겠죠. 데칼코마니가 될 때를 면대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러느냐가 아니고
계산 결과기 때문에 그러려니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얘기했던 표 1, 표 2에 나와 있던 앵귤러 파트, 레디얼 파트 있죠? 그거 가져다가 그리면 그냥 저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저게 2p 오비탈, 3p 오비탈의 구조가 됩니다. 알겠죠? 네. 아시겠습니까? 됐죠? 됐죠? 네. 자, 그러면 필기를 마무리할 동안 내가 뭐 하나 카피를 해볼게요. 혹시 이거 가지고 있어요? 그거 뭐 잃어버렸. 자, 카피해갖고 올게요. 저는 있습니다. 있어요? 대단해. 오 과학과. 역시 아니 과학은 다르니까. 아유. 아유, 안녕히 계십시오. 예. 자, 보세요. 가지고 있어요? 자, 요거. 있어. 역시 지원이. 역시. 아하. 모범 지원이. 어? 혹시 있잖아요. 네. 3D 프린터로 인공신장 만드는 아,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3D 프린터로 인공신장 만드는 거 불가능해요? 3D 프린터 인공심장이요? 부품들은 만들겠죠. 부품들은 만들겠죠, 당연히. 부품은 만들겠죠. 그걸 과학고라고. 네. 그거 아니잖아요. 조현이가 그럼 코딩도 잘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과학고 불가능. 그다음에 그걸로 허랭이 하려고 주제 적었던데. 예. 이거 쌤한테 혼났어요. 하기 싫어요. 어? 예, 예. 끝나는 거 혼날 것까지야. 이게 될 거 같냐고. 될 것 같냐기보다는 돈이 너무 많이 들고요. 자기 개고생해야 될 걸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야 연구만 한다는. 자, 어쨌건 그거 본 거예요. 자, 거기 2022년 기출이죠. 네. 바로 작년 여러분 선배들 문제인데요. 2페이지 보세요. 2페이지. 설마 2번 말하는 거 맞나? 2페이지 괄호 2번. 요거 알겠어요? 작년에 그대로 나왔던 거 알겠죠? 작년에도 내가 이 얘기를 강의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대로 시험에 나온 거예요. 알겠죠? 찾았어요? 다음은 3pz 궤도함수의 전자밀도 표현이다. 방사상 마디의 수를 구하고 표시하시오. 알겠죠? 자, 지금 여기 내가 해놓은 거 있죠? 해놓은 거. 그 문제에다가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해놓고 레디얼 노드, XY 지평선, 앵귤러 노드 표시하세요. 시작! 빨리. 파란색이 아니겠지. 자,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 파란색 해가지고 자, 필기 하세요. 여기다. 필기하면서 외우라고. 알겠죠? 네. 아니, 이게 뭐예요? 그거 아니에요? 아, 생명이야?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 파란색이요. 아니 만들어도. 와. 이 생명아. 아니 중간 두. 이 생명아. 아 진짜. 아, 진짜. 중간 두 파란색으로. 파파파 이렇게. 자, 봐요. 아니, 저 새끼 그냥. 자, 어디 자기도 해봐, 봐요. 해봐, 빨리. 빨리 해요, 빨리 여기다. 어? 빌려서라도 해, 빨리. 지금 빨리 이게 손으로 해야 외우죠. 빨리 하세요, 빨리. 자, 빨리 하세요. 그렇지. 방사상 말이. 자, 여기 도윤이한테 색깔 펜 좀 빌려줘요. 빨간색, 파란색 나오는 거. 아니 이거는 너무 이쁘잖아요. 자, 하고 저기다가 레디얼 노드, 앵귤러 노드 빨리 표시해요. 그냥 7번에 있는 색깔 볼 수 있는 거. 빨리 표시해요. 표시해요. 무슨 말 알겠죠? 예. 이게 무려 3점짜리라고. 3점이잖아, 3점. 왜요? 시연이 이 정도면 그냥 문제 날렸는데. 쌤 수업을 안 본 거 아니야? 뭐, 왜요? 그냥 쌤 수업을 안 들은 거 아니야? 어린이랑 AM은 안 돼. 아유, 빨리. 생명소년 제대로 그렸어요? 생명소년 같으니라고. 아이, 정말 참. 했습니다, 선생님. 자, 이런 문제가 나왔다는 거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색깔을 칠해 보면 외울 수 있으니까 시켜 본 거예요. 알겠죠? 기억하세요. 그래. 됐다. 근데 뭐 이게 또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자주 나왔었어요. 이거 알겠죠? 아주 이게
여러분 학교에만 나온 게 아니고요. 뭐 광주나 대구에서도 이건 항상 나와요. 1번 나오면 1번. 아주 주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거 아닌가? 뭐냐면 공부 제대로 안 하면 못 그려요. 안 배웠어요. 예, 안부 못 풀어요. 이거. 나 그럼 안 배우면 안 보이는데. 알면 쉽게 할 수 있는데 모르면 이 애처럼 이상하게 색칠한다고요. 어. 그냥 알고 모르고 알고 예. 수업도 안 듣고. 예, 하여튼 예. 아니 그런데 어떻게 빨리 손 아니죠? 예. 알겠죠? 예. 자, 됐다. 그냥 있는 대로 아유, 생각하는데 참. 색칠도 봐. 색칠 한번 잘못했다가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엄청 공지에 몰리는군요. 자, 다 적었죠? 이게 3P예요. 3P 아니죠? 아 그거. 자. 갈색. 그다음 디오비탈은 언급 안 했어요? 디오비탈은 안 했어요? 그냥 디오비탈은 그림만 한번 보고 가요. 쌤. 왜요? 사수랑 4번에 1번도 풀이하면 안 돼요? 서수령 뭐 4번이요? 학교 그 기출 문제. 학교 기출이요? 어디인데요? 쌤 저 너 식상. 그거잖아. 원형이라 그런 거 아니야? 서수령 4 어디요? 4번에 1번 이것도 같이 합시다. 원형이라서 그런 거 아니야? 다음은 수소원자의 3의 3P 오비달 방사능을 분포할 수 있다. 이거요? 이거 이따 할 거예요. 지금 아직 이 진도가 안 나가지고 안 한 거예요. 나간 거 아니었어요? 아직 안 나갔어요. 이건 또 다른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내 교재에 있는 연수 문제 5 보세요. 내 교재에 있는 연수 문제 5. 자, 내 교재에 있는 연수 문제 5 보세요. 교재에 있는 연수 문제 5. 찾았어요? 네. 자, 내 교재에 있는 연수 문제 5. 그럼 없던 놈 그럼 짜랄게. 자, 교재에 있는 연수 문제 5. 자, 거기 보시면 그림 가는 수소 원자 찾았어요? 네. 자, 수소 원자 밑줄 치고 수소 원자 밑줄 치세요. 수소 원자 밑줄 치시고요. 밑줄 쳤어요? 자, 거기다가 이렇게 한번 써봅니다. 전자 몇 개라고 써야 돼? 전자 몇 개. 그렇지. 전자 한 개. 전자 한 개. 뿐. 전자 한 개 뿐. 한 개뿐. 기억해 주세요. 기억해. 네? 기억해 주세요. 전자 한개 뿐. 뿐. 자, 전자 한 개뿐인 수소 원자의 주 양자수에 따른 에너지 준위와 전자 전이 AB를 나타낸 것이다. 자, 거기 보시면 전자 전이 밑줄, 전자 전이 밑줄, 전자 전이 찾았어요? 네. 자, 전자 전이는 그냥 우선 말로만 한번 설명할 텐데 전이란 말이죠. 네. 전이가 그냥 우리나라 말로 쓰면 쉽게 얘기하면 그냥 왔다리 갔다리를 전이라고 해요. 왔다리 갔다리. 알겠죠? 왔다 갔다 하는 걸 전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전문 용어로 전자전이라고 했을 때 그게 이제 무슨 의미냐? 이제 받아 적어요. 전자전이는 전자의 에너지 상태의 변화. 자, 전자전이 밑줄 치고 뭐라고 쓰라고요? 전자의 에너지 상태의 변화. 알겠죠? 변하니까 왔다리 갔다리겠죠. 알겠죠? 사실은 전이란 말은 꼭 전자전이 이런 물리학적 표현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써요. 그래서 전이란 말을 쓰면 항상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상황을 전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전자전이 A와 B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그 가를 보면 A는 주양자수 1에서 주양자수 어디로? A는 주양자수 1에서 주양자수 어디로 움직이고 있어요? 무한대로 가고 있는 거고 B는 어디서 어디로? 2에서 1로 가는 거고요. 자, 그럼 그런 상황인데 그림 나는 수소 원자의 ES하고 EP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해서 나 그림도 나와 있네요. 그죠? 됐죠? 이거 됐죠? 자, 그럼 이때 한번 살펴볼까요? ES에는 앵귤러 노드 몇 개? 0개. ES에는 앵귤러 노드가 0개. ES에다가 앵귤러 노드 0개 쓰세요. ES에다가 앵귤러 노드 0개 쓰세요. 복습하는 거야. 그럼 ES는 라디얼 노드? 라디얼 노드 몇 개 있어? ES는 라디얼 노드. 한 개. 아까 열심히 그렸잖아요. ES에 라디얼 노드 한 개 있는 거. 알겠죠? 그 다음 EP도 한번 해볼까요? 자, EP 앵귤러 노드 몇 개? 한 개. 여기 있죠? 여기 EP 앵귤러 노드 한 개. 그렇죠? 그 다음 EP 라디얼 노드 몇 개? 0개. 알겠죠? 이 복습하는 거야. 자, 그럼 이때 선택지 기억.
선택키어. 가의 A에 해당하는 에너지는 수소 원자의 이온화 에너지와 같다. 맞나요? 네. 자. 전자 떨어지는 거. 기억 보시면 기억에서 주양자 수가 작을수록 안정한 상태예요, 클수록 안정한 상태예요. 작을수록 안정한 상태죠. 네. 그래서 거기 주양자 수 n equal 1 있죠. n equal 1. 네. 그걸 무슨 상태라고 했었죠? 바닥 상태. 바닥 상태. 바닥 상태. 그래서 n equal 1에다가 바닥 상태. 영어로 뭐라고 한다고 했었죠? 스테이어. 바닥 상태 영어로? 그라운드 스테이. 그라운드 스테이트라고 했었죠. 그라운드 스테이트. 그래서 외출 금지 영어로? 그라운드 스테이. 외출 금지 영어로? 얘기 줬잖아. 외출 금지 영어로. 그라운드 스테이트 관련돼 있잖아요. 외출 금지. 너 외출 금지. You ground straight. 너는 물리학적으로 바닥 상태가 이런 뜻이고요. 그거 말고요. 그냥 외출 금지 영어로. You don't grounding. Your state is ground. 얘기 줬더니 그 뭐야 다 까먹었네. You are grounded. You are grounded. 무슨 말 알겠어요? 그게 외출 금지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 외출 금지 알죠? 엄마가 그거 애들 혼낼 때 쓰는 거. 너 외출 금지. 뭐 그게 그 영어로 you are grounded. 알겠죠? 뭐라고? 원래 나오면 되잖아요. 예? 원래 나오면 되잖아요. 그러다가 뒤지게 맞으려고요? 몰래 외출 금지 외출 금지 하면 안 되지. 뭘 몰래다가 큰일 날라고. 총 맞고 싶냐고. 네, 미국까지 총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저 아이 총 맞고 돌아오면 어떨 거예요? 에?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러면 쌤은 그런 위험한 얘기 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할 거야 아니면 내 던전 드래곤 이렇게 할 거야. 무슨 말도 안 되는 거 지금 뭐 하죠? 선택하세요. 아니 그게 비교가 되는 얘기예요, 그게 지금? 그게 비교가 되는 얘기, 그거 말도 안 되죠. 그 큰일 날 얘기지 그거. 여러분 총 맞는 거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총 맞는 건요, 칼 맞는 것보다 훨씬 무서운 거예요. 총 맞는 건 진짜 무서운 거예요. 알겠어요? 그거 지금 무섭게 이거. 총 맞아 바로 죽고 안전하게 죽을 줄 아는데. 그러니까 절대 아니에요. 예. 총 맞고 죽는 건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총상이라고 하는 건 진짜 무서운 거기 때문에 그거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왜 또 뭐? 그래서 선택하세요 빨리. 알았어요, 도현이. 오케이. 자. 그럼 뭐 당연한 얘기를. 자, 그래서 가 같은 경우는 A가 바닥 상태에서 무한대 상태로 가는 거죠. 네. 이게 바로 무엇의 정의예요? 이온화. 이온화 에너지의 정의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다, 틀린 말이다? 맞는 말이다. 이거 하나하나 알아둬야 알겠죠? 기억 그게 정의입니다. 니은 가에서 B에서 빛이 방출된다. 맞나요? 자, B는 불안정해지는 거예요, 안정해지는 거예요? 안정해지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남겠죠? 그 역학적 에너지가 뭐로? 뭐의 형태로? 빛의 형태로 방출이 된다. 알겠죠? 그래서 니은도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알겠죠? 2.178 곱하기 10을 안 18승. 됐습니까? 그다음 디귿. 자, 나의 ES와 EPZ 오비탈 사이에 조용. 자, 나의 ES와 EPZ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는 가에서 주행렬수 2의 에너지 준위와 같다. 맞나요? 맞아요. 디귿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수소 네, 맞아요. 디귿. 자, 도현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아요. 생각하시면 틀릴 수가 없어요. 생각하시면 수소 또 자, 도현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디귿. 쌤. 생각하시면 좀만 주면 안 돼요? 하지 마세요. 맞아요. 맞다고. 아우, 재밌어. 맞다고요. 자, 디귿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디귿 맞는 말이죠? 네. 맞는 말이죠?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디귿에다가는 옆에다가 이렇게 쓰세요. 자, 수소 원자에서 전자의 에너지 준위. 자, 어떻게 되냐면 E는 마이너스 N제곱분의 HCR의 Z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고 했었죠? 네. 기억나죠? 네.
그래서 여기에 있는 HCR 이 부분은 그냥 상수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N이 뭐죠? 주요항자수. Z는 원자 번호.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여기에 있는 이 에너지 준위가 자 리가드리스 오브 뭐라고요? 리가드리스 오브 뭐뭐 LML. 리가드리스가 뭐예요? 리가드리스 오브가 뭐예요? 무관한. 뭐하고 무관하냐면 가군동량 양자수 자기양자수랑 관계가 없다고요. 오직 뭐로만 결정된다? 주양자수로만 결정된다라는 걸 명심하라 이런 말이죠. 알겠죠? 어떤 조건에서? 어떤 조건에서? 전자가 몇 개? 한 개일 때. 알겠죠? 전자가 한 개일 때는 에너지 준위가 이런 걸로 표현된다. 그래서 ES의 에너지나 EP 에너지나 똑같다고요. 알겠죠? 뭐가 같기 때문에? 주양자수가 같기 때문에. 알겠죠? 그렇게 해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타입의 문제도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쉬운 편이긴 한데 알아두시기 바래요. 알겠죠? 자, 그 다음 PS니까 그 다음 D 해볼게요. D. 자, D는 교재에 있는 그림만 쓱 한번 보고 갑시다. D도 중요한데 학교에서 별로 언급을 안 한 것 같아서 그림만 한번 쓱 볼게요. 자, D. 내 교재 111페이지에 있죠? 찾았어요? 왜? 근데 그 5가지면 막 X, Y 이런 거 괜찮아. X, Y, Y, Z. 네, 그래서 이제 거기 우선 눈여겨볼 건 디오비탈이니까 가군동량 양자수가 얼마예요? 가군동량 양자수가 2겠죠? 2. 그러면 가군동량 양자수가 2니까 자기 양자수는 몇 가지? 5가지. 그래서 그림이 몇 가지가 그려져 있어요? 5가지가 그려져 있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가군동량 양자수가 2니까 뭐가 2개 있겠어요? 뭐가 2개가 있겠어요? 앵귤러 노드. 그렇지. 앵귤러 노드가 2개가 있습니다. 나 앵귤러 갱스가 L이었지. 무슨 말 알겠죠? 앵귤러 노드가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오비탈에는 앵귤러 노드가 2개입니다. 그것만 알고 하면 네, 그것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그 앵귤러 노드 2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그 나와 있는 그림 구에서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조금 이게 약간 회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뭐 함수값 마이너스라고 생각하면 밝게 표현된 부분이 함수값 플러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근데 이거 네. DZ 제곱이 고리 네. 같은 건 뭐예요? 그냥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고리처럼 생긴 부분이 마이너스 함수값이고 하얀색 부분이 플러스 함수값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이러냐? 이유는 없어요. 이유는 없고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긴 있는데 뭐 그거까지 따지려고 그러면 수학적으로 접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기는 좀 애매하니까 그냥 그런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디오비탈의 구조를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한 장 넘겨서 113페이지 보세요. 113페이지 찾았어요? 이해가 속속되는 것 같아요. 네. 113페이지 찾았어요? 거기서 1.10에 원자역에서 전자까지의 평균 거리 찾았습니까?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자, 여기 지울게요. 지운다. 학교에서 안 했겠죠? 안 하고 이상한 걸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아야 돼요. 자, 지운다. 으쌰. 수업을 안 들어오시면 왜 안 들어요? 아니 그냥 들으려고 하는데 잠이 너무 와요. 진짜. 그래요? 학교에서는 이렇게 크게 얘기하면 선생님이 혼내요? 아니 수업을 들게 못해요. 네. 아니 뭐 그냥 아니 진짜로 네. 원래 그거 초성도 있고 네. 미국도 하니까 네. 너무 진도를 빨리빨리 나와가지고 네. 아니 뭐 수업을 뭐 밑에 화학 양도 많은데 네. 뭘 배우는지 그냥 일기식으로 해버려. 그냥 뭘 배우는지 모르겠어. 지 혼자 신나가지고 읽고 끝내고. 그냥 그 두 번째 프린트, 첫 번째 프린트는 그냥 루이스식만 그릴 줄 알았는데 그 프린트 전체. 그걸 끝났어요? 네. 진짜로요? 그리고 잘하는 애들은 그냥 미리 다 복습해놓고 막 자습해놓고 막 미리 선천적 교육을 받은 애들은 와 막 이러면서 막 지 잘하는 척하면서 막 뽐내는데 막 학원 학교 가서 듣고 막 학원에서 지금 막 진도하고 있는 애들은 뭔 말인지 이러고. 에보가 근데 쌤들은 그 선천적 교육 받은 애들만 좋아해서 막 걔네들만 막 칭찬해주면서 그러고. 네. 그럴 때마다 그냥 얼굴 한 대 빼고 네. 그냥 약간 진짜 맞았다요. 그냥 배우고 하니까 그렇지. 달래. 자, 그다음 봅시다. 너무 막춤인데. 거기 보면 1.10
뭐라고요? 그냥 새로만 그좀 보여주면 돼. BBT 워킹이나 뭐 결합 보자. USEPR. 어디냐? 자 봅시다. 빨리 이거부터 해야 돼요. 자 봅시다. 결합이랑 많이 다 뭐 하는 데까지 해야죠. 아니면 뭐 여러분 미국 가 있을 때 인터넷으로 봐야죠. 아니 뭐 이게 추석 때 열심히 공부해야죠. 취업 때안 불러요 저희. 아 추석 때 한번 빠지는. 추석 때 있잖아요. 네. 그 추석 때 이 일요일날 내가 오기가 어렵거든요. 왜냐면 가족끼리 오랜만에 있어야 되고요. 아 네. 그 다음에 차표가 없어요. 차표가 아 네, 상관없어요. 차표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자 추석 얘기 잠깐 봅시다. 근데 혹시 이거 창문 닫아도 될까요? 왜요? 아 그냥 뭐 뜨거운 말 나와서 좀 기분이 안 좋아요. 아 왜? 아니, 이게 열어놔야 환기가 돼. 어? 춥다고. 나는 예. 좀 기다려. 아니 저한테 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 앉아. 좀 해라. 환기. 자 잠깐 봅시다. 그래요. 추워요. 잠깐 껐다 그거 둡시다. 아니에요. 네, 그래. 자, 잘 봐봐. 자, 이게 기가 막히게 다 휴일이 돼버렸거든요. 네. 다 빨간 날인데, 이게 봐, 목요일이 28일인가 그럴 거예요. 28, 29, 30, 1, 2, 3. 그래서 아마 설 연휴는 이걸로 끝날 텐데 일요일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이거 개천절이어서 이까지 쉬어버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 뭐냐면 여러분 화요일 날 학교 들어가요? 네 맞아요. 몇 시에 들어가요? 밤에 이것도 오늘 똑같아요. 아 오늘랑 똑같아요? 네. 오늘랑 똑같아요? 그러면 화요일 날 6시간 하는 거 어때요? 6시간이요? 예. 오 아이들 많이 보는 좋아요. 시간이요. 화요일 날 여러분 다른 수업 있어 없어요? 아니 근데 화요일 날 시험 끝나요. 화요일 날에 다른 수업 있어 없어요? 화요일 날에 뭐였지? 화요일 날에 만약에 어떤 거요? 화학이 있으면은 네. 이건데 네. 만약에 아니 수요일 날에 화학이 있으면 그건데 목이나 금요일 날 있으면 조금 전날 가고 그러니까 전날이니까 딱 시험 전날이거든요. 근데 화학 그렇죠. 그래서 딱 이게 뭐 해야 되지? 수요일 날에 화학이 딱 들어가 있으면은 왜냐면 우리 그거 없어져서 못해요. 그 통과 없어져가지고. 근데 그게 지워갈 것 같아 우리가. 아 그러니까 3시수 중에 하나 들어갈 것 같은데. 이 화요일 날 다른 학원 수업 있어요? 아니 저는 전 학원이 미성밖에 없어요. 학원 수업 없어요? 네. 그래서 화요일 날 화요일 날 알려줄게. 그거 이 나와 만나요. 이거 없어? 화요일 날 일찍 수업을 할까요? 이제 1학기 안 봐도 내가 훨씬 잘하네. 그래서 화요일 날 그러면 화요일 날 우리가 지금 수업이 몇 시야? 화요일 날 몇 시에 시작하지? 우리가 지금 8시에 수업하잖아요. 뭐야 그거. 이거 지금 몇 시에 수업해? 그건 5시 반에 수업하잖아. 5시 반. 맞죠? 8시 반까지 하잖아요. 그럼 그 전에 2시에서 5시 수업을 하고 이거 하면 어때요? 몰라 수행평가하고 다 치면 그래도 몰라. 너무 빡빡한가? 언제요? 30분 쉬면 빡빡해요? 30분씩이요? 30분 쉬면은 빡빡하냐고. 아니요. 괜찮아요? 한 30분 쉬면 충분해요. 충분해요? 네. 그래서 이날 2시 5시 수업을 하고 이거 또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게 있잖아요. 4일에 만약에 화학이 없으면 저희 전날 네, 그 시간 화학만 갔으면 저희 완전 비효율적이에요. 맞아요. 시험 다음 날 걸 바로. 다음 날 뭔데요? 그냥 다음 날 화학이 안 안 했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 그 전날 어쨌건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쌤 수업을 화요일 날 왜 해요? 아니 내가 이날 못 와서요. 아니, 근데 목요일 주요일 날 날 이제 목요일 날 맨 첫날은 어때요? 이때부터 내가 쭉 붙어 있어가지고 아. 이때 움직이기 제일 어렵죠. 왜냐면 네. 차표 못 구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오늘 그냥 기숙사 안 들어갈게요. 박사님 저희 아프다고 핑계 대고 만들어봐도 되긴 한데. 뭐라고? 누가 봐도 그냥 우리 멤버들 다. 근데 사감쌤 모르잖아. 김지현, 김희안, 김도현, 건도현, 아니, 야곱이다 이러면 아니면 어떤 방법이 있냐면 아. 아니면 재미없어도 이렇게 이게 스트리밍으로 하는 방법도 있어요. 아니 그건 스트리밍도 괜찮긴 한데. 스트리밍으로요. 네. 스트리밍이면 내가 이날 할 수 있거든요. 아니, 서울에서? 집중이 잘 안 돼. 그러니까. 스트리밍 너무 심해요. 그래서요. 이거는 화요일 날 화학끼리 필요해서. 줌으로 마이크 켜면 안 돼. 저 그냥 완전 소리 지를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네. 제약 공간이 없거든요.
줌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근데 줌을 어떻게 연결하는지 내가 몰라가지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지을 수 있어요. 방 파면 되는. 그거 어떻게 하더라? 공개해서 아이돌 지캠 틀어주세요. 그래. 그래서 화요일은 별로해? 네. 아니 근데 살짝 미지수라서. 비즈니스. 아니 화요일 날에 뒤에 화학이 들었다 사실 해도 그러면은 만약에 화학이 들었으면은 아니 근데 아니 화학이 들었다 해도 저만큼 쓰는 거는 그냥 개비효율적이거든요. 뭔가. 아니면 한 번만 해요 그냥? 아니 화요일 한 번? 한 번 해도 돼요. 잘 모르겠어요. 이게 그럼 휴강? 아니 그건 휴강? 일단은 네. 뭐라 해야 되지? 나중에 시험표 나왔을 때 응. 수요일 날 입사 하면은 저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왜냐면 어차피 있어봤자 수학이니까. 아니 있어봤자 수학이고. 아이디가 아이디가 수학이 수학이 이 수학 몇 등급인데? 어차피 수학이 없는 거야. 얘랑 똑같다. 얘랑 똑같다고. 몇 등인데? 얘랑 똑같다고. 몇 등인데? 그래서 내가 날렸어. 이미 다 시현이 뭐야? 무슨 일이었어? 그냥 개못하잖아. 수행 개화라고. 하여튼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그거 여러분 학교 수업 일정을 한번 알아봐요. 이번 오늘 학교 들어가서 하겠어요? 무슨 요일에 뭐 치는지 알겠죠? 네. 아 근데 뭐 있건 못건 어쨌건 수학 화학을 칠 거 아니에요. 언젠간 칠 거 아니에요. 네. 언젠간 칠 테니까 이거 해야 되는 거 근데 아니에요? 너무 아니 쌤 생각해보세요. 쌤 부산 가고 다니기 싫어 이렇게 빨리 이상하게 생각해요. 쌤 만약에 수요일 날 시험이 수학, 지구과학, 물리학 화요일 날 무슨 공부하는데? 그 전날 뭐 공부해놔야겠죠. 일정 이러면. 그니까요. 아니 미리 공부해. 미리 공부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미리 공부. 아니 왜냐하면 만약에 내가 화학을 엄청 잘하면 그 다음 날 있는 시험 과목을 하겠죠. 근데 화학이 어려우니까 언젠간 칠 거 아니에요. 언젠간 공부해야죠. 저는 6시간에도 상관없어요. 아, 그러니까 화학이 쉽지 않으니까 뭐 언젠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저는 도현이 스트리밍 빼요. 도현이는 이제 나중에 도현이 그럼 스트리밍? 이게 뭐 화학 점수 말고 그 다음 점수 얼마 잘 가지고 그러면 스트리밍이요? 스트리밍을 하면 돼요? 돼요?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 오늘 그냥 2시간 합시다. 어? 오늘 2시간. 아니 다 멤버 갑자기 근데 안 들어가면 몇 점이야? 그건 너 결정 없다. 이거 화이트 저 나온다요. 아 맞네. 어디냐고. 그래요. 아 잠깐만 이날은 몇 시에 들어가야 돼요? 오늘이랑 아 오늘 똑같죠. 10시까지. 그래. 전화도 들어가네? 전화에 들어가? 그럼 당연히 들어가 자고 바로 쉬어줘? 와 말이 안 된다. 아씨 역겹네. 안돼 어차피 뭐 이미 이때 되면 시험 결과는 난 거예요. 쌤 그러지 마요. 원래 그래요. 아니 이미- 저 맨날 밤샌단 말이에요 쌤. 솔직히- 그러면 저 지금 밤샌 의미가 없으니까. 솔직히 얘기하면요 그 다음날 화학이건 말건 이날 무슨 공부하건 그 다음 점수는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이미 점수는 정해져 있으니까 이게 뭐 일정 그렇게 안 중요해요 사실은. 쌤 왜요? 중요하다고. 아 그렇다니까 이미 점수는 정해져 있다고요. 상황이 자 어쨌건 뭐 하여튼 알겠죠? 하여튼 일정은 이렇다. 이거는 좋아. 있잖아요. 좋아. 그러면 추석이 어디까지? 자 월요일 보내요. 봅시다. 토요일. 그거 그러면 그냥 쭉 쉬면 바로 시험 치고. 와 잠깐 이거 개격아. 놀면 좋대. 아니 근데 오히려 좋은 거 아니야? 근데 아 잠깐 이거 진짜 떨어져. 이게 씹어 떨어져. 아씨. 야 씹는데. 맞다니까 내가 뭐야 가지고 안 돼. 그거 못돼. 아 맞다. 먹어. 수요일 하기. 시현이 무슨 색깔이야? 그거 핑크 색깔. 핑크색 같은 빨간색과 핑크 아니야? 아니 파란색이야. 파란색으로 안 보이나? 뭐 파란색. 아니 저기 방금 저기서 아 지금 혓바닥이 왜 있는 건데 진짜. 갑자기 이러는데. 자기 혓바닥에 파란색이 아닌지 확인하려고. 아 어떻게 돼요? 아니 그냥 그랬어. 아니 뭐 혓바 이 맞지? 이렇게 돼요. 경근이야 이거 경근이. 아니 이렇게 봐. 아 경근이는 좀 역동으로 움직이죠. 니가 어떻게 혓바닥 혓바닥
자, 봅시다. 조용. 자, 봅시다. 자, 저게 핵에서 전자까지의 평균 거리입니다. 어디에서? 이런 수소형 원자 모델에서 그 핵에서부터 전자까지의 평균적인 거리를 저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보이시죠? 보이죠? 자, 그러면 뭐하고 뭐의 함수로 표현을 했냐면 주양자 수하고 가군동량 양자수로 지금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럼 저건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느냐? 그 파동함수 구해놓은 거 있죠? 표 1, 표 2. 표 1, 표 2에 나와 있는 그 파동함수 구해놓은 것을 가지고 통계 처리를 하면 저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저렇게 일반형으로 나타내려면 그 수리적인 부담이 좀 있겠죠? 실제로 계산하는 건 좀 그렇고 저 수식만 보고 의미만 생각하면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그러면 이 수식에서 하나 생각해 볼 문제는 이겁니다. 첫 번째 1. 얘는 커집니다. 언제? 주양자 수가 커질 때. 맞나요? 네. 주양자 수가 커지면 저 핵에서부터 전자까지 평균 거리가 그래서 가까워진다는 얘기입니까? 멀어진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래서 어떻게 그리냐면 그래서 이것 때문에 주양자 수가 커질수록 오비탈을 더 크게 그리게 되는 거예요. 이 논리 때문에 알겠어요? 그 뭐냐면 오비탈이 커진다는 얘기는 오비탈이 커져서 뭐 크니까 큼지막하니 좋다 그게 아니고요. 오비탈이 커질수록 전자 존재 밀도는 커진다는 얘기예요. 밀도는 낮아진다는 얘기예요. 오비탈이 커질수록 밀도는 낮아진다는 얘기예요. 확률 밀도는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그림을 그린 것까지의 확률이 90%잖아요. 그 그림의 영역 내부 전체 확률이 90%인데 그림이 커지면 각 위치에서 확률 밀도는 떨어지는 거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오비탈이 커진다는 얘기는 그래서 야 큼지막하니 좋다 그게 아니고 핵에서 전자가 가까워진다는 얘기, 핵에서 전자가 평균적으로 멀어진다는 얘기예요. 멀어지는 걸 뜻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 주양자 수가 커질 때 오비탈들을 더 크게 그리는 이유가 저 계산 결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겠죠? 자, 두 번째는 실험으로 넣은 거예요. 계산이요. 100% 계산 결과예요. 그냥 그 표에 있는 값 넣어. 네, 그 표 1, 표 2를 이용해서 적분해서 다 구한 거예요. 구한 거라서 계산을 따라 할 수는 없고 그러려니 하시는 수밖에 없어야겠죠? 그리고 당연히 수식을 외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요 의미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수식이 있으면 커지면 커지는 거 당연히 알겠죠? 특별한 거 아니죠? 그 다음 두 번째 2. 얘는 커집니다. 언제? 가군동량 양자수가 작아질 때. 작아질 때 커집니다. 맞나요? 맞아요? 왜냐면 그게 마이너스로 표현돼 있어요. 자,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수식상으로는 당연한 거예요. 수식상으로는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거로부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요렇게 3S, 3P, 3D 중 3D가 핵에서 가장 가까운 거죠.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주양자 수가 3이면 3S, 3P, 3D 세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세 가지 중 핵에서 제일 가까운 건 뭐라고요? 3D. 알겠죠? 좋아. 그래서 저 둘을 한꺼번에 이제 도식을 하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지울게요. 여기 지운다. 그래서 요 두 개를 한꺼번에 그리면 핵으로부터의 평균 거리를 여기에 표현을 하면 가장 가까이 1S까지가 제일 가깝고요.
그 다음 2P, 그 다음 ES예요. 알겠어요? 네. 그 다음 3D, 3P, 3S예요. 네. 어떤 건지 알겠죠? 네. 그래서 사실은 두 요인 중에 어떤 게 더 센 요인이에요? 어떤 게 더 강한 요인이에요? N. 1번이 더 세요. 알겠죠? 1번이 더 강한 요인이어서 어쨌거나 주양자수 묶음이 1보다는 2, 2보다는 3, 주양자수가 커질수록 멀어지는 게 맞거든요. 근데 같은 주양자수에서는 어떻게 된다? 같은 주양자수에서는 S보다는 P, P보다는 D가 핵에 더 가까워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예. 선생님 그러면 네. 그 L이 작아져도 N이 같은 비율만큼 커지면 더 커지는 거예요. 다시요. 뭐라고? 그러니까 N이랑 있잖아요. 네. L이 작아진 만큼 N이 같은 비율로 커지는데 그림을 보시면 안 그럴 거 아니에요. 이 그림을 알겠어요? 그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수수도 그냥 그러면 잠깐만 그러면요. 저 그림의 의미를 모르겠어요? 알 것 같아요. 알겠죠? 그냥 주양자수 1일 때가 있고요. 2가 일 때 있고 3, 4, 5 딱 정해져 있어요. 그거를 바꿀 수는 없어요. 그걸 바꿀 수는 없고 주어져 있는 주양자수에서 가군동량 양자수가 클수록 더 가깝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둘 중에 어떻게 더 큰 요인이라고요? 이게 큰 요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뭐 이거의 영향으로 이게 순서가 뒤집히고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고요. 기본적으로 이거 그런 질문을 할까봐 내가 이걸 써둔 거라고요. 알겠죠? 지원 이해했어요? 네. 그래서 우선은 주양자수가 결정되면 핵에서 평균적인 거리가 이미 대부분 결정이 나요. 그래서 어쨌건 주양자수가 커지면 무조건 더 멀어요. 주양자수가 커지면 무조건 더 멀어. 무조건 멀다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ES하고 3D를 비교하면 3D가 더 가까이 있으면 어떡하냐 이 얘기거든요. 그런 건 없다고요.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주양자수가 결정되면 그것만큼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근데 같은 주양자수에서 가군동량 양자수가 크면 핵에 조금 더 가깝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뭘 해볼 거냐? 자,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 우리말 번역으로? 방사상 분포 함수. 알겠죠? 자, 방사상 분포 함수. 에서 RNL파 표시하기. 아까 우리가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 방사상 분포 함수를 공부했잖아요. 그 공부한 데다가 이 핵에서부터 그 녀석까지의 거리를 저렇게 한번 실제 표시를 해보자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 주양자수에 따라 그림이 다양할 테니까 주양자수 하나를 고정하죠. 알겠죠? 고정해서 예를 들어 주양자수 3을 예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필 3이겠어요? 1도 아니고 2도 아니고? PD 이렇게 다 있어요. SPD가 다 있으니까. 알겠어요? 4 하면은 F까지 있잖아요. F까지 있는데 F까지는 잘 안 하니까 그래서 주로 주양자수 3에 대해서 얘기를 주로 하는 거예요. S도 있고 P도 있고 D도 있고 막. 알겠죠? 자, 그럼 이제 그거를 그림으로 이제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자, Y축은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이니까 레디얼 파트가 자, 주양자수가 뭐라고 했죠? 3이요. 3이고요. 가군동량 양자수는 L이라고 합시다. 이 L이 뭐 아니면 뭐 아니면 뭐? 1 아니면 0 아니면 0, 1, 2. 알겠죠? 0, 1, 2. 얘를 어떻게 해야 되죠? 레디얼 파트를 어떻게 해야 되죠? 제곱. 그 다음? R제곱을 또 곱해야 되겠죠? 알겠죠? 그거를 짜자자잔 거리에 대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원점엔 누가 있고요? 핵이 있고요. 자, 그럼 이때 이 녀석의 그림이 어찌 되느냐? 바로 흰색으로 그려진 게 3S예요. 흰색으로 그려진 게 3S. 좋아.
자, 그다음 이렇게 그려진 게 3P예요. 3P 알겠죠? 3P예요. 그다음 마지막이 뭐 마지막으로 그려야 되겠어요? 3D도 그려야 되겠죠? 3D는 이렇게 그려지는 게 3D예요. 그래서 그 최고점 높이는 저렇게 아, 뭐 큰 의미는 없어요. 큰 의미는 없어요. 큰 의미는 없어요. 자, 함수값의 y축 대소는 큰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의 의미는 x축이에요. x축이죠. x축. 자, 어떻게 그린 거냐면, 자, 여러분, 요거 뭐예요? 마디 무슨 말이? 앵귤러 마디. 레디얼 노드. 레디얼 노드. 알겠죠? 네. 그래서 s 오비탈의 레디얼 노드 몇 개? 두 개인 거 알겠어요? 네. 레디얼 노드 개수는 일반적으로 몇 개? N-1. n 빼기 1 빼기 1. 그래서 가군동량 양수 L0 넣으면 두 개 나오죠. 네. 그 다음 3p 오비탈은 레디얼 노드 몇 개? 3p 오비탈은 레디얼 노드 한 개죠. N 빼기 R 빼기 N. 그리고 3d는 레디얼 노드 몇 개? 영어요. 없죠. 그래서 여기 그냥 0 만나는 점이 없죠. 그렇죠?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이 평균거리라는 게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건 거예요. 예를 들어 요 부분 요거 보이세요? 요게 3s 오비탈까지의 평균거리예요. 대강 그리면 알겠죠? 대강. 그래서 전자가 3s 오비탈에 있다는 얘기는 핵으로부터 평균적으로 대충 이 정도 있다는 뜻인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대충 요 정도 거리에 전자가 가장 흔하게 발견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그 다음 3p 오비탈은 보시다시피 3p 아니 그 다음에 3p 오비탈은 대략 요쯤 요 위치쯤에 3p 오비탈까지의 평균거리가 나타나요. 네, 이미 저 계산돼서 있어요. 계산돼 있기 때문에 그걸 대충 표시하면 저 정도라고요. 저기서 정확한 값은 필요 없고요. 대소 정도만 알면 되겠어요? 대충 대소 정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3d 오비탈. 3d 오비탈의 평균거리는 여기 이쯤이 돼요. 요쯤. 그래서 여기가 3d 오비탈까지의 평균거리예요. 알겠죠? 네. 그러면 확실히 어디가 더 가까워요? 3s, 3p, 3d 중. 3D 3D가 더 가까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3D가 가까워요. 알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떤 해석을 하냐면 이제 이런 해석을 합니다. 자, 여기 줄게요. 준다잉. 1. 핵에서 전자가 가까울수록 인력은 커져요, 작아져요? 커져요. 커지죠. 네. 그럼 인력이 커질수록 그 전자는 불안정해져요, 안정해져요? 불안정해져요. 인력이 커질수록. 안정해져요. 예를 들면 뭐 도윤이하고 여자친구가 볼 때마다 손을 꼭 잡고 서로 흐뭇한 얼굴로 바라보고 있으면 그 둘이가 곧 헤어질 거라고 예상이 돼요. 계속 사귈 거라고 예상이 돼요. 뭔 말하는지 알겠죠? 네. 도윤아 그런 상황인가요? 그래요? 근데 표정이 어두워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인력은 커지고 그 전자는 안정해지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보통이죠. 그렇다면 예를 들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되냐면 3s, 3p, 3d 중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핵에서 더 가까운
3D가 가장 안정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3S, 3P, 3D의 에너지가 어떻죠? 같잖아요. 같잖아요. 아 맞다. 아까 했었잖아요. 아까 주양약수가 같으면 그래서 어떤 수식이 있었냐면 이런 수식이 있었잖아요. 2n은 마이너스 n 제곱분의 hcr 제곱. 이 수식 외우세요, 알겠죠? 외워요. 자, 이 수식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디에서 적용되는 거고요? 전자 한 개. 전자 한 개일 때 알죠? 전자 한 개. 전자 한 개일 때 저 수식이 항상 에너지 수식이 적용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아까 이 논리에 의하면 이 세 개는 에너지니까 같아야 돼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고전역학적으로는 가까움도 안정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럼 약간 모순이죠? 모순이죠? 그러면 이때 우리는 어떻게 이걸 해결할까요? 전자가 많아서. 전자가 하나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전자가 하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석한다고 했잖아요. 발견 확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자 발견 확률. 그 내 군대 동기 중에 그 뭐냐면 현대자동차 디자이너가 있거든요. 군대 동기 중에. 그래서 그래서 이제 군대에 있을 때는 그냥 같은 동기였다가 군대 제대하고 나는 학원 강사가 되고 이제 걔는 현대자동차 걔가 이제 그 서울대 전기공학부 나와가지고 이제 현대자동차 이제 취직을 한 거예요. 그리고 현대자동차에 취직을 해가지고는 거기 이제 개발 부서에서 막 왜 그때 얘기했던 게 왜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거기 나오는 거 중에 소울이라는 자동차 있잖아요. 소울이라는 자동차. 이게 요즘도 레이라는 자동차 알죠? 또 소울하고 레이. 예, 그거 프레임을 디자인했대요. 그래서 요 했는데 아니야 뭐 너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게 대단한 거 아니야. 하면서 막 하던데 그러면 현대자동차는 그 아무것도 아닌 회사예요. 사실은 전 세계적인 회사예요. 그 전 세계적인 회사거든요. 그럼 거기에 자동차 디자이너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대단하죠. 네, 그래서 내가 서울대인데. 그래서 그러면 너 직급은 뭐냐? 그래서 대리래요. 대리. 대기업 대리 직급이래요. 와. 그러면은 그럼 너 월급도 많겠다. 그러니까는 월급 얼마 안 돼. 뭐 그럼 얼마인데? 그랬더니 월급이 연봉으로 2,400이래요. 2,400이래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딱 뭐라고? 연봉으로 2,400? 현대자동차를 다니는데? 그것도 대기업 대리인데? 그랬더니 우리 월급 진짜 작아. 막 그러는 거죠. 아니 야 그럼 한 달에 200이 그걸 어떻게 살아? 그랬더니 그게 말이지. 지원 조사 많이 해주나 봐. 그게 말이지 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대기업 다니면 기본 연봉이 있잖아요. 기본 연봉이 대기업 다니면 한 5천 잡거든요. 5천이 좀 많이 잡으면 6천도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 삼성이나 LG 다닌다고 하면 연봉을 한 5, 6천으로 잡는단 말이야. 그럼 얘는 지금 대기업 대리인데 그러면 6천이라고 잡아도 한 3천이 비는 거 아니야. 그럼 그거 어떻게 사냐 그랬더니 근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하면서 해주는 얘기가 현대가 계열사가 많잖아요. 그 현대 계열사 중에 현대자동차 말고 또 큰 회사가 어디 있어요? 바로 현대중공업이라고 배 만드는 회사 있잖아요. 그래서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에서 그 노조에서 파업을 해요. 파업. 정기적으로. 파업을 하면 그때 파업을 막 해가지고 그 현대 노조에서 파업을 하면 회사에서 협상을 해가지고 전 직원 보너스가 나오는 거래요. 아니 파업을 하는데. 파업을 하는 목적이 월급 더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현대자동차 그 노조에서 막 파업을 하면 회사에서 협상을 해가지고
그때 보너스가 나오는 거래요. 얼마요? 그때 한 3천 나온대요. 어? 월급? 네. 월급이요? 네. 어? 3천으로 나오는 거래요. 그러니까 원래 연봉 2,500하고 3천이 더해져서 5천. 더해서 전체적으로 5, 6천이 되는 거래요. 월급이 아니 월급에 연봉으로. 그러니까 보너스는 한번 목돈으로 푹 이렇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현대자동차가 이제 전 세계 매출이 있으니까 회사에 쌓아놓은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로 전 직원한테 3천씩 이렇게 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그거를 더해야 그 현대자동차 다니는 게 다른 삼성이나 LG 다니는 그 연봉이랑 비슷해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현대 모든 직원들은 그 노조에서 파업하는 걸 반대하겠어요? 찬성하겠어요? 무슨 말하는지 알겠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잘 모르는 사람들은 무슨 그런 자동차 회사에서 파업하면 진짜 격하게 말하는 사람들은 막 빨갱이들이 막 사주를 받아서 막 간접들이 하는 짓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정작 현대자동차 다니는 직원들은요 파업 제발 파업. 근데 무슨 말이야? 그게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해는 안 하는 해도 있대요. 그 노조하고 회사하고 대충 얘기를 해가지고는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대요. 그러면 그 보너스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는 거지. 왜냐하면 사실 노조 입장에서도 파업하면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그 사람들도 육체적으로 힘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해는 빼먹고 안 한대요. 그럼 그 해는 그게 안 나온대. 진짜 안 나온대. 그러면 진짜 그 원래 월급 2,500으로 살아야 된대 진짜로. 그러니까 현대의 모든 직원들은 파업.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2,500이면 예. 한 6회 그러니까 어느 회사에서 파업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빨갱이가 시켜서 한 짓이다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좀 곤란해요. 그 내부에 어떤 사정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돌아가는 어떤 사정들이 있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서 막 파업하면 노조 우리가 욕하고 하잖아요. 그럴 필요는 없다는 얘기고 뭔가 거기에 돌아가는 하나의 시스템인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아무도 뭐라 안 한대요. 예? 아무도 빨갱이 안 한대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기사 같은 거 보면 왜 뭐 이런 극우 쪽 사람들이 파업하면 욕하잖아요. 그리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욕할 때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뭐 100% 동조한다거나 그러지 말고 뭔가 나름의 사정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자 이런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친구가 진짜 파업 꼭 해야 돼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뭐 대리급이고 연구원이니까 직접 이건 안 하겠죠. 안 하겠지만 그 현장에 아저씨들이 파업하고 엄청 힘드세요 막 그렇게 막 그런다는 거예요. 예. 하여튼 그렇다. 알겠죠?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현대자동차 노조가 엄청나게 그 영향력이 강합니다. 현대자동차하고 현대중공업 노조가. 그것 때문에 현대 계열사들의 사람들의 월급이 어느 수준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사실 빨갱이가 자시고 뭐 안 자시고 간에 실제 그게 간첩질이건 말건 간에 회사 다니는 사람들 월급 오르는 건 좋은 거 아니죠? 엄청 그러니까 무슨 말 그거 욕하면 안 되는 거야. 알겠죠? 예, 그리고 그 월급으로 여러분들이 다 용돈 받아 쓰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파업에 성공을 해야 여러분 용돈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막 함부로 그 욕하시고 그러면 안 돼.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여튼 그렇다. 그거 안 했으니까 자, 어쨌건 anyway. 그럼 내가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쉬는 시간? 아니죠. 쉬는 시간 쓰니까 한 번밖에 안 쉬면 말이 돼요. 저희 9시까지 있으니까. 이것만 하고 쉬었다 할게요. 그럼 내가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한방 있을 것 같은데 뭔가. 내가 그냥 하는 얘기 아니잖아요. 내가 이 얘기를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일까요? 정답. 보너스 에너지. 정답. 바로 뭐냐면 자, 바로 뭐냐면 아니 진짜 3S 등을 안정화시키는 특별한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실제적으로는 같단 말이에요. 실제는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만 생각하면 3D가 안정하고 3S가 불리할 것 같거든요. 현대, 삼성, LG 연봉 수준이 비슷할 것 같단 말이에요. 현대, 삼성, LG 연봉 수준이 비슷할 것 같은데 현대의 연봉이 실제로 뒤져보면 너무 낮단 말이에요. 얘기 안 나오겠다.
그런데도 왜 현대, 삼성, LG의 대기업을 묶어서 이 연봉 수준을 비슷하게 보자는 얘기죠. 뭔가 현대자동차에 특별한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걸 뭐라고 한다? 이 특별한 효과를? 이걸 S오비탈의 침투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 진짜 다른 학원에서는 진짜 그냥 대충 그냥 외우라고 하고 할 건데 쌤 완벽해. 고마워. 쌤 수업들이 진짜 완벽해. 고마워요. 이러니까 미타. 왜다 바뀌게 없나요? 내가 이 상황을 이해했어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개발해 놓은 설명 방법이 S오비탈의 침투 효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봐봐요. 이것만 놓고 보면 얘가 안 좋을 것 같잖아요. 안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 실험을 하면 같거든. 그럼 여기에 어떻게 논리와 이론과 말을 만들어야 되겠어요? 네가 좀 더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다라고 말을 만들어 붙여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침투 효과라고 한다고. 그럼 여기서 서술형 4번에 1번은 S 오비탈. 그러면 그 침투 효과가 뭐냐? 부서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